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콜로퀴움 세션 2 기후정의와 국제연대의 사회를 맡은 지구와 사람의 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다른 세션과 마찬가지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역기기 5번 채널에서는 한국어를 들으실 수 있고요. 6번 채널에서는 영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션에는 줌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줌의 하단에 보시면은 언어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언어를 이제 확인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세션 2 기후정의와 국제연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인간과 비인간을 존중하는 기후운동의 가치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외 네트워크와 연대할 수 있을지, 또 한국의 기후운동에서 어떻게 하면 가치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기후 정의를 주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 분의 발제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의 청년 기후 긴급행동 오지혁 대표와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청년 리더십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얼스 가리언즈의 말로우 베인스, 그리고 선라이즈 실리콘밸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청년 기후단체인 제로아워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미 민든을 모셨습니다. 오지혁 대표가 속한 청년 기후 긴급행동은 2020년부터 기후위기에 맞서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제 한국의 석탄발전소 수출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생태학살로 규정을 하고 국제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후운동가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연대를 할 수 있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이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로우는 얼스 가리언즈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청소년 리더십의 역할을 성장시키며 얼스 가리언즈를 국제적인 NGO로 성장시킨 역할을 한 친구입니다. 최근 말로우는 1% for the Planet 글로벌 서밋에서 본회의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2020년에는 첫 시집인 Little Black Book, A Young Activist Love Story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해석하자면 청년운동가의 러브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그녀의 시를 들어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인 제이미 민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이미는 현재 워싱턴 DC 아메리칸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을 하고 있으며 선라이즈 실리콘밸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몬터레이 베이 아쿠아리움에서 청소년 보호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Fridays for Future의 주최자이기도 하고 제로아워의 정책 분석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러한 다양한 기후운동은 14살 때부터 시작을 하였고 저에게 오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많은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상 발표가 아니고 소개를 마치고요. 자, 처음 발표를 해주실 오지혁 대표의 한반도에 갇힌 기후운동 어떻게 뻗어갈 것인가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2부 국제연대 세션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반도에 갇힌 기후운동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오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기후위기는 사실 흔히 우리가 전 세계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구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이런 말들을 활동가들이 되게 자주 하곤 합니다. 사실 어떤 사회 문제가 그렇지 않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기후 생태 문제는 비인간 영역에 근거하고 있기에, 그리고 국가 간에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가 사실 어떤 나라에서 배출되든 인류가 이제 지구에 살아가는 인류가 받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이제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해외 석탄 발전 수출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전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베트남 지구, 중국 지구, 한국 지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금 국내에서 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 이 상식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1000개의 석탄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다면 한국은 과연 60개의 석탄 발전소를 국내에서 끄는 것만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러면 됐다라고 만족을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운동의 목표를 좀 더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이제 국제연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도 듭니다. 우리는 이제 활동가로서 선라이즈 무브먼트 혹은 멸종저항 이런 단체들과 같이 이제 매번 기후운동가들이 좀 언급하는 국제연대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들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별로 교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운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가 아니면 이들과 실제로 직접 얘기를 하고 연대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직은 둘 다 아닌 듯합니다. 그만큼 언어도 다르고 연락하기 어렵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품이 들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발제를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제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납작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회운동단체나 아니면 당사자들 간의 이제 인적 교류와 공동사업이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후생태 운동가들은 이제 지구 공동체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고 국가 그리고 사회라는 맥락 위에 각자의 문제의식을 품고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제연대와 공동사업이 같은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제연대란 상대에게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업과 담론이라는 성과를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핵심은 바로 이 상호 연결성 그리고 권력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이 국제연대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국가 문제 중심, 국가의 맥락이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운동의 맥락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국가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국가 간 권력 관계의 불균형 그리고 주체성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많은 배출이나 착취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해소할 방법을 서로 다른 두 국가의 활동가들이 같이 이제 찾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기후정의의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결국 가해국 그리고 피해국의 그런 복합적인 관계, 그런 역학관계가 이해돼야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여기엔 두 가지 경우가 또 좀 더 세분화돼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화력발전소나 공장을 지어서 탄소 감축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따가 언급할 사례인 이제 베트남에 짓는 붕황 석탄 발전소나 인도네시아에 짓는 인니 석탄 발전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좀 더 친숙한 예시일 거고요. 또 국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예시인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 같은 사례도 있을 겁니다. 말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간접적일 수 있는데요. 기후재난의 피해를 입지만 배출 책임은 굉장히 적은 경우입니다. 파키스탄의 홍수, 우리가 요즘 많이 언급하고 있죠.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과연 파키스탄이 탄소 배출 책임에 얼마나 그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배출 국가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외교관들이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 거냐 아니면 우리 손으로 직접 그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이랑 연대하고 그 국가에 있는 활동가들이랑 같이 담론을 만들어 나고 먼저 치고 나갈 것이냐 이 질문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지금 사회운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이제 사회운동의 문제 중심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이거는 서로의 운동이나 국가별 정책 그리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배우는 방식에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 국가의 운동을 해나갈까를 고민하는 방식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운동 매뉴얼, 역사, 전략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의 노하우,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예를 들어서 선라이즈 무브먼트나 XR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좀 더 안의 이야기, 너희들은 그럼 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이런 게 왜 필요하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상호작용하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너네가 이런 액션을 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주고받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사실 글로벌 국제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9월 20 며칠 날 파업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같은 의제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대한다, 같이 이 의제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결국에 훨씬 더 큰 이슈가 되고 큰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제 그 싸움의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조금 더 서구권 국가들 중심으로 바라봐 왔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지역 사회의 투쟁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는 남미 국가나 이제 좀 다른 국가의 그리고 다른 이제 대륙의 국가들의 사례들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발표 자료에서 쓴 그 제목, 한국의 기후운동이 한반도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 그럼 왜 갇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반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북한과의 이제 생태 평화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반반도에 이제 갇혀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하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제 단체 중 하나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지난 7월에 그 기후 활동과 직접 행동 A2G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부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외 연사를 초청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선라이즈에 넣었는데, 어느 국내 단체도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결국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단체를 그렇게나 많이 언급은 하고 있는데 이들과 어떤 교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그때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본보기로 삼는 그런 모델에 대한 이해가 뉴스로 접하는 게 전부일 때 정말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청년기후 긴급행동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베트남에 짓는 이제 붕황토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싸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긱이라는 다른 청년단체도 인도네시아의 인리 석탄발전소를 이제 짓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제연대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작년 초에 두산 사옥 앞에 있는 이제 커다란 회색 로고가 있었어요. 여기에다 이제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면서 너네가 하는 사업들은 지금 그린워싱이다,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석탄발전소 수출, 가스 수출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라는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1,840만 원 민사 재판 그리고 500만 원 형사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퇴출을 하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건 맞지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그걸 넘어선 생태학살 그리고 국가 간 책임의 담론과 사업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실 이제 연대의 깊이가 굉장히 깊진 않지만, 내년에는 베트남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지 활동가들이랑 만나면서 과연 여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목격하고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담론을 재생산해낼 그런 이제 계획이 있고요.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떤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베트남 평화 관련된 이제 그런 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하고, 또 이제 한국 베트남 전쟁의 역사, 그 서사 위에서 우리가 기후정의의 서사를 새로 써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후운동이 더 국제연대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전 국내 사업에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하기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네트워크도 없고 언어 장벽도 있다. 그리고 정말 이걸 계속 누군가 신경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걸 계속 이제 염두에 두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성도 있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을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긴급행동 안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때 내적 갈등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연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는 더 이제 적극적인 연대의 노력을 해나가자는 제안과 동시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같이 해나갈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금 미국이랑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이제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무엇을 매개로 만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 간 기후정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지역 공동체 이해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첫 번째 이제 기후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A국이 B국에 무언가를 짓거나 수출할 때, 특히 이제 제국주의적인 이제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권력 관계의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호주가 한국에 이제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역사회 공동연구 그리고 기후단체 연대투쟁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하려면 그 지역사회 피해를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주화, 탄소 배출의 외주화나 이제 강대국의 배출 피해, 그 다음에 이제 기후재난의 피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때 제가 오늘 발제에서 다루지 못하는 거는 계급성 그리고 지역성의 시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은 이제 좀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 논의를 이어갈 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적인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거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공동체 이해관계인데요. 한 가지의 지역 사회가 이제 공동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중일 이제 공동 미세먼지 연구 혹은 이제 석탄 발전소 감축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어느 국가에 피해를 미치고 가해를 했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들을 만들어가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굉장히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 오히려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기후 운동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기후 활동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되게 아직은 좀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무관심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남겨둘 것들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붕안과 인리의 사례, 그 다음에 한중일 이해관계,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가? 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부터 국제 교류 자체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언어,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랑 그냥 어울려 놀고 재밌게 이렇게 즐기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학과 동기들이랑은 안 놀고 이제 약간 유학생들이랑 많이 놀고 했었는데요. 이걸 넘어서 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도 있습니다.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미국의 이제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국제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서 미국에 갔고, 10명의 한국 활동가들이 미국에 갔고, 지금은 10명의 미국 활동가들이 한국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이제 2주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운동단체, 정책가 등등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저는 사실 이들과 교류하면서 뭔가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 활동가가 우리나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사실 뭔가 들끓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서로 다름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느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좀 사업적인 계기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90%가 넘는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수입을 가로막는 것이 저는 한국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모순이자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수출입 사업을 없애려면 국제연대가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스나 석유를 수출해낼 때, 아니면 뭐 러시아에서 석탄을 수출해낼 때, 양국의 활동가들이 교류하지 않고서 한 국가에서만 이것들을 다룬다면 이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해도 없을 것이고, 훨씬 더 그 목소리에 대한, 그 피해 현장에 대한, 추출주의의 피해에 대한 현장성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맥락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제연대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더 해나간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맺어오면서 정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 좀 이제 국제교류 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도 했지만, 친분이 기반이 되어야 뭔가 뒷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래야만 신뢰가 생기고, 메일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과는 사업만 할 수 있지만,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랑은 정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말 우리가 어떤 담론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어떤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국가 내에 있는 뉴스가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각자의 문화나 인식들이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나라 국가 활동가들은 기후 운동을 한다는데 생태적 감수성은 혹은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은 인종에 대한 감수성은 별로 없네 혹은 많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같이 할지 그런 것들이 선명하고 사업이 먼저 나오고서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연결고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한 사업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평소에 잊고 살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국에 있는 활동가가 한 명이 구속이 됐다라고 했을 때 해외에서 뭔가 연대 성명을 내거나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게시글 하나만 올려주더라도 그런 힘이 되는 것 결국 이런 연결성을 통해서 운동의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운동의 전략 그리고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제로아워에서 이제 그 만든 저 게시물을 하나 퍼온 건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주체성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국제연대의 핵심은 다른 국가의 활동가들끼리 연대하더라도 국가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류할까, 국제 행사에 어떻게 같이 참여할까라는 논의가 핵심적이었지만 전 사실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권력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국가 그리고 반정부적인 그런 관점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해 나가면서 정치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자. 그들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요구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갈 때이다라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국제연대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바로 공공외교도 민간 외교도 아니라 국제연대라는 특유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이라는 맥락에서 연대하긴 하지만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를 이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연결성 속에서 어떻게 함께 그 관계들을 빚어가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결국 같은 지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갇혀 있는 기후 운동은 마치 앞에서 발제했듯이 이제 생태 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는 반쪽짜리 운동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갇힌 이 기후 운동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운동 단체와 투쟁하는 그리고 당사자들로부터 배우고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 청년 단체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영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영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국제연대를 해야 되나? 나는 왜 국제연대에 관심이 생겼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멘트를 하고 싶지만 바로 다음 발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자인 말로우 베인스는 지난 5년간 얼스 가디언즈에서 활동하며 동료들과 많은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세계를 발표를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말로우 준비되셨으면은 화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 준비되셨나요? 새아이의 엄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저의 세계가 제게 주는 요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감, 지속,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어떻게 하죠? 그녀의 어조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희망은 몇 년 전에 날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림 끝에 희망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후 우울증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이 답을 찾기 위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뒤로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녀의 낙관주의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의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났습니다. 부모 밀레니얼 세대,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희망과 기쁨, 영성이라는 요소는 몇 세대 동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런 희망이 없이 각각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전 세계가 망가질 거예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망한다라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몰라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내 세상이나 나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만 믿고 있고 어리석은 맹목적인 희망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계속 유지해주고 나는 내 자신이 되면서 더 많이 공감하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더 많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에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내 이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목소리가 저의 슈퍼파워이고 저는 정리하고 쓰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제 듣고 반성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을 바꾸려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십시오. 이 기호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빨리 정신적인 진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게임입니다. 지난 8년 제 인생이 유일한 의미이고 저는 휴먼 솔루션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스크림을 버리러 갔습니다. 쌀쌀한 닭껍질과 차가워진 다리. 어두운 밤에 앉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늙은 백인들을 모두 깨운 것 같아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줘요. 세상이 실제로 구원을 받는다고 있다는 믿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작은 별들은 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희망이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유의 생존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피해자. 두려움을 우리를 고갈시키려 했지만 결국 이를 빛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또 다시.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험에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사회적 분열은 오직 권력을 향해 나가고 있고 누군가 나를 쥐어짜고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어둠과 빛이 나란히 놓여 있을까요? 너무 쉽게 설득되어서 어둠에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비걸론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그녀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던져진 어머니의 걱정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쳐서 손을 씻어버렸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 말로 베인스입니다. 저는 리더이고 그리고 얼스가디언스에서 일하고 있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공평하고 재생적인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주 한 주 동안 힘들었었고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심호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느끼시면 눈을 감고 앉아서 여러분의 몸을 직접 느끼면서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쉬고 잠시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쉬시고요. 다시 숨을 내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100%가 숲, 바다, 물에서 나왔고 자, 호흡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기여하는 바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되시면 눈을 뜨십시오. 저는 자연 안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자연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토양에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 아래 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솔방울과 돌을 사용해서 수학의 기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에게 자연은 선생님이자 교실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저는 네이처 클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씨앗을 함께 심고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구축한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납니다. 4학년이 되면서 콜로라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마을의 프레킹 방지 운동에 참여를 하셨었고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고 북극곰들이 집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가 원유, 천연가스의 최고 생산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변화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왜 걱정만 하고 있나 라고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6학년 시절 다 기억하시나요? 12살, 13살 때 철이 없고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콜로라도주 프론트 레인지를 따라 홍수가 났었는데 천년 만의 홍수라고 사람들이 이걸 불렀습니다. 비가 모든 것을 씻겨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에서 홍수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했었고 이런 위기의 파편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현실이라고 우리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현실적인 느낌이었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얼어붙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을 취하게 만든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6년 선거 한 달 전인 제 9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오체 샤코이 워터 프로텍터 캠프와 다코타 진로 파이프라인 사이의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원래는 북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 물이 상하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이 들어와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 땅, 그리고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었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두운 토양이 아주 아름다웠는데 이상한 선으로 땅이 쪼개진 것과 같았습니다. 현실 사이에 두 이중성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인류는 존중해야 될 토지와 자원을 놓고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경쟁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창문도 없었고 형광등만 있는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분노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그 어느 누구도 파이프라인을 막지 않았고 경찰도 그 끔찍한 시설을 막지 않았다라는 분노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저는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던 14살 소녀였습니다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갑자기 이 모든 조각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데 특별한 것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에 동참하십시오.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스 가디언 라이즈 청소년 협회에 가입을 했었고 청소년 리더십 연수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스 가디언스는 청소년이 환경 및 기후 정의의 교차점에서 효율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1994년에 얼스 가디언스는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지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로 설립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태평양 제도의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조직이 되었습니다. 어스 가디언스는 우리 세대 청소년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리더십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스 가디언스에서 어떻게 배우고 협력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연대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모든 지역 활동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우고 참여하고 옹호하고 전 세계의 커뮤니티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서로의 관계는 우리를 서로 고양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전 세계 청소년 네트워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글로벌한 네트워크와 함께 일하고 현재 있는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어스 가디언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가 원하는 것은 청년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청년 리더로서 단체와 소통하는 가장 힘들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물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함께 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2일에 열리는 세계 행동의 날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Choose Action Now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 파업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고 우리는 집단 파업과 비슷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기후 해결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풀뿌리 지도자들이 11월 12일에 행동의 날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현재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 가이던스 팀은 더 큰 전략을 염두에 두고 11월 12일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캅27 기간 중이기 때문입니다. UN 웹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캅27은 캅26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은 이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미 기후 문제를 매일 해결하고 있는 개인의 노력에 다시금 주목하고 지역 및 풀뿌리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추즈 액션 나우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청년 주도 단체 연합이 작성한 요청 사항에 대해 명시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캅27 시기에 누구든 어디에서든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27년은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렸는데 세계 지도자들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다리기에 지쳐서 행동할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BIPOC 직원처럼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조금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행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0개의 행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1개국 이상에서 50개의 행동이 있을 거고 11월 12일에 함께 활동을 할 거고 한국도 관심이 있으면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스킬과 다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토로부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협업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에 대해서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쉬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시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더 나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노론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또 파이널 엑스포지션에서 왔던 시를 또 한 편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은 울게 됩니다. 경제학자, 정치가, 대통령, 억만장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고 영감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감을 가지고 포기하려던 소녀에게 꽃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고장나고 있고 이제 곧 리노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산과 태어남은 오래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나는 하늘이 어두워져서 눈을 뜹니다. 빛으로 태어나 황금빛을 지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구를 감싸며 이러한 감정은 우리 모두를 인간으로 만드는 순환이고 자연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에서 다시 눈을 뜨고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눈동자로 윙크하는 밭에서 우리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은하계 별들이 뿌려진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응집성 내에서 우리는 완전성을 지닙니다. 어쩌면 치료하고 싶지 않은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트라우마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해체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협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우리의 국경은 재건되고 있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들이 다 혁명적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식의 진화라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공간을 깨끗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싱그럽게 잠을 청할 것이고, 청년들이 해냈고 어른들이 일을 도왔고 자연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그리고 도약하게 도와주었다. 인간으로서 그를 맞이하는 것 동안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전함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함께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발표와 시를 소개해 주신 말라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라우는 저희가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차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는 다양한 청소년과 청년 조직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이미 민든입니다. 지금 바로 기후운동, 캠페인 전략과 국제협력에 대해서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이미라고 합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즉각적인 기후 행동 그리고 운동 전략과 국제적 조율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살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가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캘리포니아의 사진인데요. 한국의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는 굉장히 어떤 유사한 그런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은요, 굉장히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런 가뭄과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 그 회의에서 제가 15살 때 가서 연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선라이즈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다양한 대학들과 또한 여러 기관들과 함께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로 아워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기본적인 그런 운동의 어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책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린 뉴딜에 대한 또 그런 법안에 대한 많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들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관이 행동을 하도록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레버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파워가 국민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주로 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로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다양한 지지의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한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능동적인 반대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반대라는 것은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석유 회사에 반대한다라든지 뭔가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능동적 동맹이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기후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스포트한 그런 기후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솔루션을 믿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단다 하더라도 그런 동일한 입장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것,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중간은 중립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스펙트럼에 있어서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중립에서 이제 능동적인 동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 능동적 반대에서 수동적 반대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바꾸는 것, 예를 들면 화석 연료 회사의 CEO 같은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분들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도덕적 시위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폭력적인 행동인데요. 어떤 위기의 진실을 대중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도덕적 시위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많은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사회 전체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도덕적 시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린 아이들이 걱정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도덕적 시위의 효과라고 한다면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주로 집중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뀌는 것을 우리의 동맹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여론 형성을 해서 대중들이 명확한 입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행동은 하지 않지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동맹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여와 희생 그리고 행동 중단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이라든가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한 리크루팅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토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행진을 한다라든가 그 날을 자기가 희생을 해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행동을 계속 쌓아가서 이것을 누적시켜서 효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라이즈에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해왔고 또 제로 아워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라이즈로부터서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제가 혼자서 만든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진을 하면서 또 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대중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투쟁의 내러티브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이런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어젠다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중들이 명확한 입장을 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론 형성을 위해서 좀 더 도덕적인 시위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약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 그리고 미국의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뮤럴 벽화인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왔던 뉴딜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의료 보험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정치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번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뉴딜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뉴딜을 제공함으로써 또 더 미국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뉴딜 시기에 이제 2차 권리 장전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제안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임금과 양질의 삶, 적절한 주거, 의료,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고령 또는 실업 기간 중에서 경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한 지난 50년 동안 보시면 이것은 절대 현실과 다릅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미국인들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1930년대에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50년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회 보장이라든가 실업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치에서 역사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실제 미국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역사에 따라서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건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어떤 신자유주의 시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것들이 도래하게 됐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정치 상식에 대한 것들이 새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됐고요. 사람들이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군비도 증강시키고요. 환경 정책도 후퇴하는 시기였습니다. 대규모 고도소 수감이 있었고요. 마약에 대한 전쟁도 있었고요. 경제적 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정치적 상식을 바꿀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굉장히 경제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 담론에서도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 코르테즈 의원님께서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또 많은 반대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진의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다, 캐타스트로피다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굉장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행동가들이 이런 반대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서 더 많은 시위와 더 많은 또한 지지의 스펙트럼을 활용을 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그린딜을 제안했을 때는 그 상황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정치적인 자살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이 되면서 2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때 대선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면서 환경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그린 뉴딜을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기후 운동을 위한 저희 선라이즈 실리콘밸리도 그렇고요. 이런 정책들을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런 정치적인 상식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이런 거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할 때
기후 행동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인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Climate for Future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아래 보시는 것인데요.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유럽에서 있는 기후 그런 시위인데요. 나이에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이런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병가를 낼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권리를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병가를 내서 쉬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9월에 보면 토요일에도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또 시위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스마트한 저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억할 경우 부분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제 상황이 어떤지 컨텍스트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또 자금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나가서 또 툰베르그가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행동과 시위를 위해서 시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여러 가지 돈과 경제적인 것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관계를 어떻게 조직하고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파워 매핑이라든가 의사 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팬데믹 시기에는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이런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 또 어떤 도덕적인 시위를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가는 것들,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부족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로 아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책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지지를 미국 그리고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미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환경 정의를 위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연맹을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들 지금 아래 보시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런 시위 모습인데요. 이런 원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그런 행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백악관 앞에서 했던 시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면서 지로아우 멤버들이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서도 저희가 각 단체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다른 기후 단체들과 매주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국무부의 정책이라든가 손실과 피해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유엔 청소년 이니셔티브에도 주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지로아워의 동남아시아 지부 지금 필리핀, 베트남, 태국, 또 파키스탄, 인도, 중국, 싱가포르, 홍콩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성과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로아워 동남아시아는 또 다른 파트너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 또 태국도 그렇고요.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타일랜드라든가 익스팅션 레벨리언 등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을 조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현재 캠페인은 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아직 독재 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 운동 같은 것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제가 원하는 만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좋은 성공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로컬 로빙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챕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로아웃 파트너십을 원하시거나 동남아에서 또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 함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폼을 작성을 하셔서 저희가 발표 끝난 후에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로아웃 챕터에 여기 GH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좀 더 여러분들께 어떤 이슈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지 공통 관심사가 되신 부분을 적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작성해 보신 거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거 예를 들면 어떤 세계 정치 상식을 바꾸기 위한 기후 시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2019년에 했었던 그런 글로벌 기후 파업 수준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는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할 수가 없었지만 이 2019년 수준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COP27과 같은 다양한 국제 어떤 외교 행사에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로아워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지역적인 협력을 하는 것, 그리고 공동 전략 세션을 개최해서 전체 힘을 활용하는 것,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이 자리가 또 중요한 그런 네트워킹 자리가 되겠고요. 국내외에서 기후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등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논의를 위한 질문들을 던지고 싶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크린 공유는 마치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이미 구체적인 전략과 경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상 질의응답으로 토론을 대체하며 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학생들이 있어서 잠시 괜찮으시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시아 여성대학에서 3분의 학생이 나와주셨는데요. 네, 괜찮으시다면 짧게 자기소개와 함께 네, 잠깐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짧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this is Shirina, and currently I'm working at Sejong University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그리고 리서처로서 And my 세종대학교에서 research 일하고 focus 있습니다. is 제 연구 on 영역은요. inland waters and how pollution and 내륙 other anthropogenic 물입니다. activities 여기에 대해서 affect the 인간의 inland waters. 활동이 So I could 어떻게 오염에 really 기여하고 relate to the 있는지 discussions 살펴보고 we had 있습니다. today because 오늘 토론에 Even though 대해서 I'm not directly 아주 working 기쁘게 with 생각을 하고 policy making, 있습니다. but 정책 과정에 whatever I 대해서 find 제가 out 직접 from my 관련이 research is 되어 always a 있지는 않는데 recommendation for the policymakers to 저는 make some 연구를 changes 통해서 for the betterment of 정책에 the 제안을 할 수 riverine 있을 것이고 environment. 이를 통해서 So it was 강 very interesting 환경을 to listen 개선할 to 수 all the 있을 것으로 discussions 생각이 and 들고요.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My 네, name 여러분 is 안녕하세요. 저는 카말라 키스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네, 현재 저는 SM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굉장히 한국 정부와도 많은 사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좋은 발표 또 주최 측에서 여러 좋은 기관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Hello everyone and good morning. So my name 예, is 여러분 Sagra.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사그라이고요.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출신입니다. It's very good to meet you all here.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For 기쁘게 me, 생각합니다. environmental rights are some 환경권 it's called new human rights. And 그리고 as I call 환경권이라는 myself a 것이 human rights,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신인권 활동가로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류가 이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연대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에 직접적인 동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소개 부탁에도 흔쾌히 이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토론 시간을 많이 준비를 했지만 이제 워낙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청중분들 중에 저희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도 되고, 앞으로 우리 한국 기후운동이 어떻게 국제연대를 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정리가 안 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영님께서 먼저 해외 연사분들의 발표를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사실 토론에서 이제 저희가 세 명의 발제를 듣고 뭔가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할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이제 Marlo, I gotta say, Marlo, your poetry was lit. 그래서 그 말로의 그 뭐지 그 시 낭송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되게 이제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좀 더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좀 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술적인 부분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그런 틀이나 격식을 좀 깨뜨려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충격에서 약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연대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저도 발제 내용에서 얘기한 거는 뭔가 서로 마음이 가고 뭔가 이제 저 사람이랑 뭔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오늘의 세션이 되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연결됨,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술적인 내용 얘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나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상대와 교감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것들이 잘 섞여서 얘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 발제도 굉장히 잘 들었고 이제 저희가 뉴딜의 역사부터 좀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제 제로와의 활동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두 분 다 어스가디언 한국지부 만들자 그다음 제로 한국지부 만들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만들고 싶은 사람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일단은 저희가 따로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앞으로 좀 더 이야기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듣고 계시나요? 네, 지금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이미와 말로우도 저희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로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글로벌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더 협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나 자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배울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도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현재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같이 앞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다시 저희가 더 계속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수준이자면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기후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약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어떤 브레이킹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이미.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함께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꽤 멀리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후정의와 국제연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특히 오늘은 저희가 3일 동안 개최한 2022 생태대 포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많은 스태프분들과 통역사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국제연대를 시작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2 기후정의와 국제연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